은희약사 뉴스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신종폐렴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게 이젠 주변국으로의 전염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주의 단계의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희학사입니다. 메르스 이야기. 약 4년 전인 2015년 여름, 우리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들게 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 바로 메르스. 다들 기억하시나요?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입니다. 주 감염지는 대부분 중동에서 발생했지만 중동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리 있는 우리나라에서 무려 감염자 186명, 사망자 38명이라는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메르스의 피해가 컸던 참 안타까운 결과가 왜 발생한 걸까요? 아쉬운 초기 대응이 한몫을 했다고 봐요. 그 당시 중동에서 입국한 한국인 A씨는 입국 후 약 열흘 동안 감기인지 뭔지 모를 채 병원을 3차례나 옮겨 다니다가 결국 메르스 확정 판정을 받았더랬죠. 그 이후 단 한 달 만에 감염자는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그러는 동안 감염자가 다녔던 병원도, 확진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도 쉬쉬하고, 보건당국이 메르스의 무시무시한 전염성을 너무 우습게 봤던 걸까요? 홍콩의 사스 감염이나 우리나라의 메르스 감염 역시 미숙한 초기 대응으로 매우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던, 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우한폐렴 바이러스 전염 상황. 중국의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해 번지고 있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우한? 여기 중국 지도에 보면 내륙 지방에 위치해 있네요. 우한시 인구만 무려 1100만 명. 중국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19년 12월 12일 최초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바이러스 전염이 외부에 알려진 건 12월 31일, 무려 19일이나 지나고 나서 알려졌다는 것. 중국 내부에서도 아무래도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염성이나 위험성을 아예 예측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렇다 해도 이렇게 초기 대응이 늦어진 건 아주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결과 24일 현재 우한폐렴 확진자 중국 860명, 그 외의 나라 약 10명, 반대편 나라 미국에서도 심지어 확진자 1명이 추가. 24일 우한에서 귀국한 50대 한국인 남성도 확진 결과 판정. 이로써 국내 확진자 2명인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 감염자 약 900명. 사망자는 26명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속도로 전염이 되고 있어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사망이라니. 우한폐렴 바이러스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걸까요? 지금부터 은희약사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수많은 바이러스 중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총 6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 중 4가지는 가벼운 감기 증상만 일으키는 애들, 나머지 둘은 그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사스 그리고 메르스. 이번 우한폐렴을 일으킨 신종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7번째로 예측하고 있어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들 사이에서 기생했던 바이러스였는데 생존을 위해 변형하면서 인체에도 감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스는 박쥐에서, 메르스는 낙타에서 감염이 시작되었다는 것. 감염 경로. 이번 바이러스는 어디서부터 변형이 일어나서 감염이 시작되었는지 역학조사 중인데요. 그 처음은 우한시의 화난 해물 도매시장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일 확진자와 접촉하게 되면 호흡기나 비말, 작은 침방울을 통해 전염이 될 수 있어서 우한폐렴 확진자는 엄격하게 격리되고 있고요. 증상, 잠복기, 길게는 2주 정도를 거쳐서 바이러스가 막 증식을 한 후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폐렴과 같이 발열이나 복통, 두통, 기침, 인후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목이 보통 아픈 게 아니라고 하네요. 기침이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초기 증세가 일반 감기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확진자들도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 막 먹고, 의사들도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 여러분도 혹시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백신, 신종 바이러스. 당연히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항생제, 열이 나면 해열제를, 기침 가래하면 기침 가래 약을 먹는 수밖에, 증상 완화밖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몸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를 약물로 없애는 방법은 현재까진 없다는 것. 그렇다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몇 가지를 얘기해보자면, 우한시를 가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동남아나 중국으로 가게 된다면 야생동물 접촉이나 시장은 절대 가지 마세요. 또 현지 호흡기 증상자나 감기 환자가 있으면 반드시 멀리 하는 것. 메르스 때처럼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신경 써서 자주 해주세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 그 위험 지역을 다녀오고 2주 안에 고열, 복통, 두통, 기침, 인후통 등 감기 비스무리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대형 병원으로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5년 메르스 당시 저는 종합병원에 근무 중이었는데요. 병원 직원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방진복을 입고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5, 6월의 더운 날씨에 땀 뻘뻘 흘리는 고생을 했던 게 생각납니다. 이번 전염병에서 중국의 초기 대응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지금부터라도 심층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타나질 않길 바랄 뿐입니다. 요즘 호주 산불이나 필리핀 화산과 관련된 내용만으로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지경인데 신종 바이러스까지 겹치다니요. 지구가 사람들 때문에 많이 화가 났나 봅니다. 저는 다음에는 꼭 밝고 기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길 바라면서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시기월드 은희학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